화요일에 만나는 레드토크 몬디입니다. 오늘은 국내 브랜드 부리 쇼룸을 직접 방문해서 조은혜 디렉터님 인터뷰 하려고 합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 조은혜 CD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할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조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악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제 디자이너가 되셨는지? 그래서 브랜드 한 지가 얼추 내년이면 10년이 네. 되다 보니까 초반서부터 제일 많이 들었었던 질문이 제 이력이 음악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정확하게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좀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그 마음을 먹어서 있었는지. 이전 인터뷰지 이런 거 보셨던 분들은 거짓말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다른 스토리일 수도 있는데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본 결과 음악도 아기 때부터 했었고 그때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좋아했고 대학교 때 누군가들에게 들려주는 음악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스스로 좋아서 하는 음악을 하고 있었고 나태함도 있었을 거고 학교도 열심히 안 다녔고 했었거든요. 정말로 나만을 위해서 내가 쓰고 싶은 곡을 쓰고 내 주변 사람들만 위해서 뭔가를 했었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어학연수를 뉴욕으로 갔는데 하우스메이트가 메이시스 백화점 1층에 파트장이셨어요. 화장품 파트장이셨는데 워낙에 전공은 패션을 하셨다고 하셨고 근데 연령대가 저희 엄마랑 비슷하신 나이시다 보니까 엄청 잔소리도 심하고 늦게 못 들어오게 하고 엄마보다 더 엄하신 분이셨어서 그때도 사실은 작곡 전공을 한다기보다는 공연을 좋아했었고 그래서 예술 경영이나 공연 기획 쪽을 하고 싶어서 어학연수 가는 것도 이제 학교 졸업을 하면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유학을 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었는데 그분이 가만히 저를 보시더니 저희 음악 이름이 그레이스인데 그레이스야 너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너는 패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그 말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결론은 제가 무슨 패션을 어떻게 하냐 패션은 천재들이 하는 거다. 내가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나이가 너무 많다 막 했는데 22살 때요. 너무 많지도 않죠. 조그만. 근데 이제 그분이 일종의 트리거였죠. 그게 질문을 딱 던지셨었던 거. 그러면서 진지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너무 떨리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쵸? 내가 어떻게 새로운 걸 하지? 그것도 어떻게 패션을 하지? 근데 그러면서 심장이 좀 뛰는 느낌? 왜냐면 음악을 하면서는 사실 그렇게 뛰지는 않았거든요. 익숙하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는 초짜를 떠나서 애기 단계인 거죠. 네. 그렇다고 미술을 열심히 했었던 것도 아니고 디자인을 했었던 것도 아니고 그걸 그냥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설렜던 것 같아요. 너무 떨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국 다시 들어와서 사디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어떻게 론칭까지 브랜드로 바로 할 생각을 하셨으며 그 목표나 이제 그런 계기나 뭐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스토리로 따지자면 그래서 사디를 졸업은 못했어요. 2학년까지 하고 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돼서 결국은 자퇴를 하게 됐는데 사디 2학년 때 어떤 공모전을 나갔는데 거기에 다양한 학교를 졸업하고 또 경험을 갖고 계시는 언니 오빠들이 계셨는데 너무 새로운 세상인 것 같아요. 그치, 재밌지. 영화 이야기, 책 이야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이렇게 근사하게 포장되는데 사실 돈이 있었겠어요. 뭐가 어떻겠어요. 그래서 골방 같은 데 모여서 술 마시면서 영화 같이 보면서 쓸데없는 이야기 하고 울고 그렇게 하다가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때는 그거였어요. 제가 소파랑 조명을 만들고 싶고 같이 있던 친구는 이렇게 자전거 조립하고 또 뚝딱거리는 걸 좋아했어서 폐 가구 같은 거 모아오는 것도 좋아했고 그걸 해야 될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버려진 슈퍼짜리도 하나 이 근처
거기를 렌트를 해서 이제 뚝딱뚝딱 놀고 있는데 네. 커피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마시면서 뭐 작업을 하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게 뭐 하는지 보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같이 가구를 만들고 있고 같이 밥 해 먹고 있고 그러면서 카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고 카페도 하고 저는 요리를 되게 좋아해서 요리 연구하고 그렇게 한 2년 정도 보내다가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해서 사실 이제 패션을 결과적으로 뭐가 제일 좋냐 했을 때 저는 패턴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것도 네. 하고 그때 학교 졸업하고 제가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파리로 유학을 가고 그러면서 공부하고 돌아서 좀 준비하다가 브랜드를 론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른 데서 인턴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디자이너로 최소 1년 정도는 보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워낙 그렇게 다 모든 놀고 싶은 걸 다 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 어린 나이에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30대 초반대였으니까 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런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뭔가 비전이라던가 이런 건 다 없었고 내가 좋아하는 패턴이 분명히 좋아하는 선이 있는데 그걸 담을 수 있는 옷들을 이렇게 한 컬렉션으로 만들고 또 문제 스킬도 굉장히 좋았으면 좋겠어서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네. 되게 느리게 정성이 가득한 되게 소규모의 컬렉션부터 런칭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켓도 그 고유의 라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깨에 약간 턱시하고 허리 네. 라인에서 내려가는데 그 라인도 조금 네. 다르잖아요. 그게 시작하는 라인이 중요한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각자 지문 갖고 있는 것처럼 혹은 뭐 필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자기만의 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고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면 또 그게 재밌다면 누구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고유의 패턴이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패션 디자이너라고 이야기는 잘 안 하거든요. 저는 패션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일종의 메이커?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의 좀 다인 거예요. 그 만드는 행위가 좋고 만들면 거기서 제 이 흥미와 모든 기쁨을 이제 거기까지 그냥 저 말고 얘가 대신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정말 그 만드는 행위가 좀 행위가 너무 즐겁고요. 네. 거기 빠져있는 그 순간이 너무 좋고 디자인할 때 어떤 게 이제 본인이 이렇게 집중해서 하시는지. 아까 이제 선 이야기하고 또 그 선으로 이루어진 패턴들 그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대부분의 디자이너들 분들도 그 상상을 하실 텐데 그러니까 뮤즈의 개념도 또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했었던 그 어떠한 형상 그 형상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되게 이거를 어떻게 뭐 컬러, 뭐 패브릭 다 포함이 되긴 했지만 그 중에서 적어도 브랜드를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1kg 밖에서도 어떤 여자가 지나갔을 때 저게 불이옷이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각 브랜드들의 실루엣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되게 패턴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매 시즌마다 새로운 옷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시즌과 이번 시즌과 같이 이루어지고 결국 그 통일된 일련의 그 일관된 선들 때문에 그 실루엣들이 네. 그런 거 네. 그 쾌감 때문에 패턴을 집착하는 거 같고 어렵더라도 계속 디자이너 같이 작업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계시면 같이 패턴 작업을 하는데 또 안 계시면 혼자서 계속 하고 고집스럽게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디자인의 영감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건 일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뭐 주변 사람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사람 자체. 그래서 이렇게 만나 뵙고 했었을 때 이제
이사님께서는 이런 말투 그리고 말하는 습관 그리고 제스처들 이렇게 움직임에서 오는 그 선들 네. 이런 것들이 딱 저한테 와서 닿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캐릭터에 빠져드는 거예요. 집착인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수집하고 간직하고 싶을 때 그리고 결국 그 간직된 거를 내 식대로 다시 풀어내고 싶을 때 꺼낼 수 있는 저는 학생들한테 그 강조하고 너 거의 보물 창고를 만들어라. 만들어라. 또 아. 아카이브 아. 다 저장해라. 지금 당장 쓰지 않도록 하더라도 카테고리 진짜 계속 가면 모아라. 모아야 돼요. 당연히 모아야 되고 학교 다닐 때 모아놓은 아 진짜요? 네. 그 인연이 다르지. 그거를 다시 꺼내가지고 지금 네. 디자인 그때 하는 거. 그때 스케치해놓은 거 그때 기록해놨던 거 그때 아카이브는 진짜 많은 거예요. 그게 다른 거.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되게 고집스럽게 본인의 라인이라는 걸 경영을 되게 하시는데 사실 트렌드가 있잖아요 패션에는. 그런 거를 어떻게 좀 녹여내시는지 나는 트렌드 신경 안 써. 막 이러시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트렌드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약간 창피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트렌드를 잘 모르는 약간 아예 모르는 느낌? 그래서 이제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정말로 그렇다고 패턴사로서 모델리스트로서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보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구나는 공부를 하려고는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반영이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워낙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고집스러운 브랜드다 보니까 그거를 녹이는 그 접점이 힘들기도 하고 좀 억지스럽기도 하고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옷만 한다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매일 입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는 옷들은 진짜 다 딱딱하고 먹기는 힘들고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오히려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와서 그렇게 제가 요즘 아주 열심히 배우고 있는 질템이 티셔츠 라인들도 이전에 비하면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저희 구리에서 지속 라인이라고 해서 또 다른 라인을 전개하고 계시거든요. 지속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세요. 지속 라인은 여러 디자이너분들이랑 같이 또 국민대 김성인 교수님이랑 같이 프로젝트 그룹으로 지속 프로젝트라는 걸 했었어요. 네. 거기서 패션에서의 지속 가능함을 실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모였었던 그룹이었는데 그때 한번 모이고 그 다음부터는 각자의 브랜드에서 지속 라인을 펼치고자 하시는 브랜드들은 이제 그걸 진행하기로 했는데 계속 패션 하시다 보면 정말 버려지는 것들이 너무 많죠. 네. 그 버려지는 다양한 것들 포장재도 마찬가지고 옷을 만드는 중간중간에 버려지는 것들 그런 게 좀 안타까웠는데 이전에 저희가 그 코어럼 무프드 브랜드하고 네, 저희가 새 컬렉션을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배웠었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됐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좀 배웠었던 것 같고 해서 그렇다면 둘이서 보여줄 것들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 지속 이전에 추구하고자 하는 제 1위 저희 옷이 안 버려졌으면 좋겠는 거였어요. 제일 듣기 좋은 거니까 교복처럼 입고 있다. 아 맞아. 튼튼하고 자주 사용되고 자주 입혀지는 것들을 갖고 첫 번째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는 사실 저희 옷들이 그 가격대가 착한 가격대는 사실 아니라서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분들에게 사용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했을 때 어차피 남겨져 있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원단이라면 그 원단 가격은 제외를 하고 하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이전에 판매가 잘 됐었어 하지만 다시 만들지 않아서 그런 패턴
패턴들을 저희 소규모 공장에서 소량으로 만들어서 그걸 판매를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세이브 더 칠드런에 기부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조금의 그 죄책감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 이 원단은 이제 지속 라인의 가방이고 팔찌 이렇게 조였다 늘렸다 했었던 방법 기억하세요? 네. 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늘어나네. 늘어 이제 이런 식으로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매도 되고 근데 나는 이제 토드백으로 들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또 팔찌 이제 조이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조여가지고 얘를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렇게 또 토드백으로 이렇게 또 드시면 돼요. 여러분 네. 구독하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이거 중에 하나 선물로 드리겠는데 이거 3개 다 네, 세 개 다. 세 개를 하나씩. 세 분에게. 네. 맞아요. 하나씩 3분에게 네. 드린다고 하니까 네.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불의를 통해서 이제 이루고자 하는 최고 목표. 지금 개인적인 건데 그 불의를 오랫동안 입으신 분들 그리고 잘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건 약간 불의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해 네. 주시는 게 있으시거든요. 저는 사실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보면 무언가를 계속 만들 거는 건데 이렇게 뭐가 불의스러운 거지? 약간 불의스럽게 보여주시는 게 뭐지? 그게 이제 딱 불의스러운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골격이 탄탄한 무언가가 세워졌을 때 그때를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게 비전인 것 같고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회사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의 입장에서도 불의스럽다라는 게 정확하게 서 있게 되는 그 순간이 회사의 성장과 또 그렇죠.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위해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수요일에 만나는 웨드토크 다음 주 수요일 기다려주세요. 안녕!